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토에 사는 김기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제가 처음 영상을 찍는데 제가 아는 몇 가지 소식을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짧은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첫째, 이튼 센터가 이제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됐는데 오늘 아침부터 입구가 이제 콘크리트 바리케이트로 봉쇄가 되고 입구 출입문의 앞에 나무 판자로 이렇게 가려져 있답니다. 혹시 모를 약탈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TTC 버스 노조에서 소속 기사들에게 버스 안에 승객을 10명 이상 태우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 때에는, 러시아어가 지금은 없죠, 최대한 15명 이상은 태우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차를 곧 사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물론 하겠지만 차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지금은 열고 있는데 카 딜러샵도 조만간 업장을 폐쇄하라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코, 월마트 이런 대형 업장에 들어오는 손님 수가 지난 3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그동안은 이제 사재기 인파로 굉장히 붐볐는데 작년 대비 약 20% 이상 줄었답니다. 그동안 못 사신 분들, 저도 못 샀습니다만 한번 가서 필요한 물건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레스토랑 캐나다, 저도 이제 스시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요.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사태로 레스토랑의 약 10%가 폐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약 30% 넘게 폐업할 것 같다라는 좀 우울한 소식이네요. 하여튼 어떻게든 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소식이었고요. 정부를 비롯한 이제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제 모기지 상환 유예가 6개월 동안 시행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하시는 은행에 개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모기지 원금은 유예가 되는데 이자는 계속해서 붙는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금이 10만 불이 남아 있고 매달 1000불씩 모기지를 낸다라고 가정을 할 때 1000불 모기지 중에 500불은 원금, 500불은 이자, 이러면 500불은 계속 유예가 되는데 이자 500불은 계속해서 원금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달에 안 내면 원금이 10만 불에서 10만 500불, 두 번째로 안 내면 10만 500불에서 10만 1000불, 또 이자가 조금 붙겠죠. 그래서 이렇다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시바 대책이라고, 캐나다 Emergency Bank Business Account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sole proprietor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보증을 하고 여러분 거래 은행에서 4만 불까지 라인 오브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라인 오브 크레딧, 연말이 지나 내년부터는 사용한 금액이 5년 만기 론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자는 2022년, 올해, 내년, 내후년 말까지, 22년 말까지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연 5% 이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2022년까지 75%만 갚으면 되고요. 75%를 넘은 나머지 25%는 안 갚아도 된답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를 들어서
4만 불 중에 4만 불을 올해 연말까지 썼는데 22년 말까지 무이자로 상환을 다 75%, 그러니까 3만 불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만 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근데 3만 불을 안 갚고 뭐 15,000불을 더 갚아야 된다. 그러면 15,000불 전액을 2025년 말까지 전부 상환해야 된다고 하네요. 4월 6일부터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요.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임원이 여러 명이면 주주가 여러 명이다. 대표자 한 분이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2019년도에 발행한 T4 썸머리, 회계사한테 물어보시고요. 이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대상이 T4를 발행한 금액이 5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럼 나는 5만 불이 안 된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은행에서 라인 업 크레딧을 벌써 쓰고 있다. 나도 해도 되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또 다른 융자를 받아 쓰고 있다. 정부 론을 받아 쓰신 분들 더러 계시죠.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추가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사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2개, 3개, 5개, 10개. 그러면 이제 각 사업별로 법인이 따로 되어 있으면 사업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거래하는 은행, 그러니까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개설된 은행을 통해서 한 군데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TD에도 하고, RBC에도 하고, BMO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 은행이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적발되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식은 이제 CERB, 이거는 이제 그 직장을 잃거나 또는 사업을 못해서 소득이 없는 만 15세 이상 캐나다 주민 상대로 매월 2,000불씩 앞으로 4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은 내년도 소득 신고할 때 합산해서 소득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4월 6일, 오늘이 2일이니까 이번 주말이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4월 6일 날 CRA, 캐나다 국세청 사이트에 신청할 수 있는 어카운트가 구좌가 개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은행에 찾아가셔서 또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SIN 넘버, 자기 소셜 인슈런스 넘버, 그 다음에 생년월일, 또 거주지 포스털 코드, 우편번호, 그 다음에 작년도 소득 보고 또는 T4,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과거 12개월 동안 소득이 최소한 5,000불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소득 보고를 전혀 안 했다, 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 다이렉트 디파짓, 은행 구좌로 직접 쏴주세요. 이러면 신청한 다음에 3일, 주말 빼고 3일 걸린답니다. 나는 수표로 주세요 이러면 주말 공휴일 빼고 약 10일, 그러니까 대략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수표 받을 때까지. 이제 4월 6일 날 신청을 시작하면 접속이 폭주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4부제 뭐냐면 생월 1, 2, 3월 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월요일 4월 6일 날 신청하시고요. 4, 5, 6 출생월이신 분들은 화요일, 7, 8, 9는 수요일, 10, 11, 12는 목요일 날 신청하시랍니다. 근데 이제 이때 신청을 못했다. 그럼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 4주마다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총 4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4번째 고용원, 그러니까 종업원 월급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New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월급 보조 프로그램인데요. 이 대상자는 이제 작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떨어진 업체의 모든 고용주, 그러니까 자영업자 우리. 그래서 기간이 3월 15일부터 작년 3월 대비 매출이 40% 떨어졌다, 50% 떨어졌다 대상이고요. 20%밖에 안 떨어졌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직원 월급의 75%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상한도가 맥시멈이 58,700불, 주급으로 치면 847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시를 하고 있는데 셰프한테 월급을 주에 1,000불을 준다. 그러면 이제 정부 보조금이 75%, 750불까지고 12주, 약 3개월이죠. 그래서 약 11,164불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250불은 내가 줬다는 증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일단 하여튼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매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달에는 신청을 했는데 4월 달에는 좀 회복이 돼서 작년 대비 매출이 15%밖에 안 줄었다. 이러면 신청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제 매달 신청하시고요. 이렇게 4가지 정도 지원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분들 많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데 저를 포함해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자료가 오늘 OREA 온타리오 부동산협회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3월 17일 날 온타리오주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사태 선포 이전 2주 선포 후 2주간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단독이나 콘도나 할 거 없이 거래량이 약 53% 줄었답니다. 숫자로 보면 단독과 세미 뭐 이런 것이 2,435에서 1,153, 콘도가 1,541채에서 729, 반토막이죠. 그다음 이제 새로 집을 팔겠다라고 이제 리스팅한 건도 단독은 약 30% 줄고 콘도는 약 26%가 줄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부동산은 아닙니다만 전매 가격을 이제 전매를 많이 하시죠, 이분 요즘. 전매를 싸게 팔겠다 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서 그냥 재미삼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포춘 콘도라고 다운타운 그 폴티역 지역에 있는 원베드 파킹 라카 있고요. 540스퀘어 북향이고 58만 불. 이거를 이제 50만 불에 팔겠다라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로열뱅크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언제쯤 부동산이 정상화가 되겠는가, 거래가. 이 RBC의 이제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호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의견에 따르면 대략 한 6월 말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6월 말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좀 누그러뜨려진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6월 말경부터 부동산 거래가 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얄뱅크가 185명의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은행, 기금,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 보험회사, 증권회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주식시장에 관해서 단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아직 이제 주식값이 많이 싸졌다. 그다음 이제 페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언제든지 돈 풀 준비가 돼 있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거를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은 낙관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 기준으로 약 2100선까지가 단기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고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경제 활동은 언제쯤 정상화되겠느냐 다들 궁금한데, 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약 응답자의 78%가 9월 말까지는 정상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는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전망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0% 제로 금리하고 양적 완화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요즘 이자율이 많이 내렸죠.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까지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뭐 간단하게나마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좀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TD은행에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TFSA라고 비과세 저축은행 저축계좌가 있죠. 1인당 한도가 제가 알기로 69,500불입니다. 거의 7만 불인데 7만 불을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구자를 열고 그 구자를 통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7만 불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내년 말에 보니까 20만 불이 됐다. 좋겠죠. 차액 13만 불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뿐만 아니고 사람이 많답니다. 담당자 말로는 온라인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만만치가 않고요. 잘 안 된답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구자를 개설해도 약 2주 정도 걸린답니다. 이게 구자 오픈돼서 주식 투자를 하든 펀드를 하든 ETF를 하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 기본적인 소식,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책,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하게나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저는 영상을 처음 찍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글자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걸 올릴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영상만 찍었습니다. 양해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아는 대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건 힘내셔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